이거 풀어본 거 한번 보자. 자, 1번부터 보자. 자,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치? 자, 확률 밀도함수가 그래프가 보기와 같이 그려져 있다. 자,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정의되어 있다. 확률 변수가 전체 범위는 아니고 녀석은 딱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정의되어 있어. 그치? 그러면 우선은 A 값을 찾아야 돼요. 그치? A를 어떻게 찾겠니? 연속 확률 전 분포에서 확률은 확률 밀도함수의 넓이지. 아니,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지금 평행선으로 상수함수로 3분의 1로 오다가 A에서 꺾은 선으로 바뀌지 지금. 어디? 3까지는. 자, 그럼 이 넓이가 곧 뭐냐? 확률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산확률 분포든 연속 확률 분포든 확률의 전체 총합은 1이 돼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은 넓이가 1이 돼야 된다. 확률 밀도함수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이다. 그치? 그러면 이 모양 그대로 이 확률 밀도함수가 둘러싸여 있는 넓이 요거요.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 자체가 확률이고 그 확률은 전체 1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넓이 자체가 1이 될 때 자, 그림 그대로 보면 마이너스 1부터 A까지와 A부터 3까지 형태에서 이 도형은 뭐냐? 사다리꼴이지. 도형만 보자.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넓이 값이 그 확률인데 자, 사다리꼴이다. 2분의 1. 윗변은 뭐라 보자? A 플러스 1. 아랫변은 4가 되겠지. 이랬더니 높이가 곧 Y좌표인 3분의 1이죠. 그 값이 전체 확률인 1이 돼야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로 일단 A 찾아야 된다. 구해보면 A 플러스 5가 6이므로 A는 1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A 1이 나왔으니까 마지막은 이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확률은 실제로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이지. 그렇지? A가 1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은 이제는 넓이, 또다시 넓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또 확률이지. 오케이. 넓이면 이 넓이는 사각형이죠. 가로 길이 2, 세로 길이 3분의 1짜리.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 확률은 그 넓이 값인 3분의 2가 된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거였어요.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인 확률 밀도함수가 주어지면 확률은 넓이라는 거 기억하고 2번은 했니? 2번은 풀었어요. 2번은 정규분포의 표준화지. 그치? 자, 정규분포 x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이 x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는 거죠.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는 게 표준화였지. 오케이? 정규분포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대로 해보자. x가 50 이하의 확률을 표준화시키자.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표준 편차는 10이지. x 빼기 평균 나누기 10 하게 되면 50 빼기 평균 나누기 10이라고 볼 수 있다. 10으로 바꾸면 자, 그러면 이 녀석은 표준 적용분포 z값이 10분의 50 빼기 m 이하의 확률인데 그 확률이 0.2119로 줘놨어. 어떠한 값 이하일 때가 0.211인지 봐야 돼요. 자, 표준 적용분포 0에 대해 매칭인 표준 적용분포에서 음수 값이 지금 10분의 50 빼기 m인데 그거 이하의 확률이 이게 0.2119인 거지. 아니, 양수 아니다. 10분의 50 빼기 m은 양수 아니라고 당연히. 자, 그러면 얘가 0.2119면 음수값인 10분의 50 빼기 m이 그것부터 0까지의 확률은 0.5에서 다시 뺀 거겠지. 그렇죠? 정확하게 0.5에서 이거 아래쪽으로 뺀 부분이 이 확률이란 말이야. 곧 이
음수값부터 0까지의 확률은 0.5 빼기 0.2119다. 따라서 0.2881이 되겠지. 그러면 이 표에서 0.2881이 되는 거는 0.8인데 이 값은 음수인 마이너스 0.8이 되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10분의 50 빼기 m 값은 음수인 마이너스 0.8이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50 빼기 m이 마이너스 8이고 m 값은 58이 됩니다. 조교 분포의 표준화였어요. 이게 3번은 이항 정리입니다. 이항 정리로 주어진 식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존재하는 것. 자, 이항 정리 기본 공식 a 플러스 b의 n승에서 특정한 항을 고른 거예요. NCR에 a의 n-r승, b의 r승꼴이 녀석을 전개해서 나올 수 있는 항들이었지. 그렇죠? 요게 이항 정리였다. 여기서 r 값은 당연히 0부터 n까지 가지고. 오케이? 요게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었지. 요걸로 푸는 거야. 전부 다. 자, 그러면 기억에서 이게 상수항이 나올 수 있는지 보자. x 플러스 x분의 a의 10승은 일반항은 10cr에 x의 10-r승 x분의 2의 r승 꼴이 되겠지. 일반항이. 자, 이 녀석의 지수를 보자. 10cr에 2r승 생길 거고 x의 지수 보자. x의 10-2r 지수지. x분의 1의 r승이니까. 지수를 합치면 상수항이 되려면 뭐가? 10-2r이 0이 되면 되죠. 그치? 가능하죠. r이 5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따라서 존재한다. 상수항이. 자, 나머지도 보자. 니은 같은 경우 2x제곱에 x 세제곱분의 1에 8제곱에서 일반항 써보자. 또 10이야. 8cr에 2x제곱에 8-r승 x세제곱분의 1에 r승꼴이니까 지수만 볼게. x, 미지수의 변수 x의 지수. 자, 지수만 따지면 지수가 뭐가 되냐? x제곱의 8-r승과 x세제곱분의 1의 r승꼴이니까 실제 지수는 x의 16 마이너스 몇 r? 5r 지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수 법칙. 그러면 이게 상수항이 생기려면 16 마이너스 5r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그렇지? 가능하냐? r 값이 분수 5분의 16이 될 수 있냐? 안 되지. 그렇지? 이항 정리해서 r 값은 0부터 n까지의 정수값이다. 오케이. 그래서 니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x제곱 x분의 2의 부제곱. 디귿 x제곱에 x분의 2의 부제곱이면 또 일반항 바로 써볼게. 자, 9cr에 x제곱에 9-x x분의 2의 r승꼴이 일반항이니까 미지수의 변수 x의 지수만 보자. x제곱의 9-r승과 x분의 1의 r승이 곱해질 거야. 지수가 뭐가 되는지 보자. x의 18-3r 제수승이 생기지. 그러면 0이 될 수 있냐? 가능하죠, 이것도. 18-3r이 0이면 되니까 r 값은 6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상수항이 가능한 녀석은 기역, 그 다음에 디귿이 존재할 수 있지. 이게 이항 정리의 일반항을 이용하는 문제였다. 오케이. 자, 4번도 봅시다. 4번은 자, 적어도 뭐뭐인 경우. 자, 4번 보면 문자 4개 A, B, C, D를 중복을 허용해서 중복 순열로 배열하는데 4개를 중복 허용해서 배열하는 거. 문자 A가 적어도 한 번 이상 나오는 경우. 적어도 뭐뭐인 경우.
여사건을 생각하였어요. 그치?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4개의 문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배열하는 거는 4파이 4지. 그렇죠? 거기서 빼자. 뭘 빼자? A가 적어도 한 번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A가 아예 사용되지 않는 거지. A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거. 뭐냐? A 제외하고 B, C, B를 중복 순열로 4개 배열하는 거. 오케이? 따라서 3파이 4가 이게 여사건이죠. 알겠어요? 전체 중복 순열의 경우에서 A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걸 빼버리면 되지. 그러면 A가 적어도 한 번은 사용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4의 4승에서 3의 4승을 빼면 되겠지. 4번은 좀 쉬운 거였고, 그 다음에 5번. 5번은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값으로부터 미지수를 구하는 거다. 자, 우선은 이산확률 분포에서 제일 먼저 확률 3분의 1과 A와 B로 표현된 확률의 합은 일단 1이 돼야지. 그쵸? 첫 번째 식 하나 더 있죠. 뭐 평균값. 두 번째는 평균으로부터 보자. 평균.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은 확률 변수와 확률들의 곱의 합이다. 이 A제곱과 B제곱이 확률 변수 A와 확률 A 곱한 거. 변수 B와 또 확률 B를 곱한 거지. 이게 평균이 돼야 되죠. 곧 평균값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그게 18분의 5라고 줘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3분의 2이고 A제곱 B제곱은 18분의 5니까 뭐 곱셈공식으로 풀면 되겠지.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B제곱에 2AB가 성립해야겠지. 여기서 A, B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서 특히 확률값이 미지수로 주어지면 전체 확률의 합이 항상 1인 거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6번. 6번 보자. 6번. 자, 1, 2, 3, 4, 5, 6, 7이 적혀있는 7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배열한다. 자, 그러면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7개의 숫자의 배열이니까 전체는 7팩입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양 끝에 놓인 수의 곱이 짝수가 될 때. 자, 그러면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이 있는데 가운데는 숫자 5개 있을 거고 양 끝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될 때는 어디냐? 둘 다 짝수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짝수인 거지. 그러니까 짝도 되고 짝홀도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자? 양 끝에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오는 경우다. 쉽게 생각하면 그럼 뭐 전체에서 빼버리자고. 그렇지? 양 끝에 둘 다 홀수가 오는 경우. 이게 일종의 이 녀석의 여사건이니까 또 곱이 짝수가 되지 않는 여사건이지. 이걸 빼버리자고. 그러면 양 끝에 홀수가 오는 거는 홀수는 1, 4, 5, 7, 4개가 있다. 그리고 순열입니다. 4개의 홀수 중에서 양 끝에 홀수 뽑자. 4P. 순열이다. P다, P. 자, 곱하기. 가운데는 어쨌든 뽑힌 홀수 2개 제외하고 가운데는 5팩. 이해되니? 그럼 우리가 실제 구하려는 확률은 전체 1에서 여사건의 확률 7팩분의 4P 곱하기 5팩을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계산하면 7 곱하기 6에 4, 3 되겠죠. 1 빼기 약분하면 6이고 2 7분의 2네. 오케이. 그래서 실제 확률은 7분의 5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 뭐뭐인 경우 둘 다 4번과 6번은 둘 다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자, 중복조합. 중복조합을 많이 까먹었구나. 7번. A, B, C, D.
제곱의 전체 8제곱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진 항은, 자, 일단 얘를 전개해서 나올 수 있는 전체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이게 왜 중복조합인지는 알아야 된다. 이게 왜 중복조합이냐? A, B, C, D 합의 8제곱을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가 왜 중복조합이냐? 중요한 건 항을 결정하는 거는 미지수 위에 있는 지수값이란 말이야. 그치? 곧 이 녀석을 전개해서 어떤 항이 나온다 치자. 어떤 항? A의 X승, B의 Y승, C의 Z승, D의 W. 각각의 지수가 있다고 보자. 이게 얘가 전개해서 나올 수 있는 항이라면 전체 8제곱이니까 지수값 X, Y, Z, W의 합은 8이 돼야 되지. 반드시. 지수의 총합은 8이 돼야 되죠. 식을 전개했을 때. 이게 뭐냐? 중복조합이지. 그렇죠? X, Y, Z, W는 전부 0 이상이 맞으니까. 그래서 방정식의 해, 미지수가 0 이상의 정수가 되는 합이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자연수가 되는 방정식의 해는 중복조합이 됐죠. 그럼 이 방정식의 해는 몇 H 몇이냐? 4H8이죠. 그렇지? 4H8이죠. 따라서 전체 항의 개수는 4H8이다. 4H8은 4 더하기 8 빼기 1 C 8이었죠. 조합을 바꿀 때 11 C 8이다. 따라서 11 19에 나누기 3이 해줍시다. 계산하면 15 곱하기 11이다. 그러면 165겠지. 전체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165야. 근데 미지수가 문자가 2개 이상이 있는 항이라면 문자 하나만 있는 항을 빼버리면 되지. 그렇죠? 문자가 2개 이상이 있는 항은 전체에서 하나만 있는 거. 하나만 있는, 문자가 딱 하나만 있는 항은 몇 개가 있냐? 4개. 그렇지. 4개. A 8승, B 8승, C 8승, D 8승. 그래서 경우의 수는 165에서 문자 하나만 있는 거 빼자. 자, 이게 항의 전개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왜 중복조합인지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는 해는 전부 중복조합이었다. 자, 그 다음에 8번. 8번 봅시다. 수직선에 원점에 P가 있다.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6의 약수가 아니면 점 P를 이동시키지 않는다. 시행을 4번 했을 때 4번 시행 후 점 P의 X좌표가 점 P의 좌표가 2 이상. 4번 시행했을 때 주사위를 던지는 거 좌표가 2 이상이란 말은 어쨌든 6의 약수가 뭐 2번 이상 나와야 되지. 그렇지? 문제를 읽어보면 6의 약수가 나오면 이동시킨다. 그러면 좌표가 2 이상이란 말은 6의 약수가 2번 이상 나와야 되지. 됐습니까? 4번 시행해서 주사위에 놓은 6의 약수가 결국 2번 이상 나와야 돼. 아니? 그러면 똑같은 시행을 4번 한단 말이지. 그렇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4번 했을 때 그 중에서 2번 이상의 6의 약수가 나올 확률 뭐냐? 독립시행 확률이죠. 그렇지? 독립시행 확률이다. 동일한 시행을 특정 횟수만큼 반복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 독립시행 확률. 자, 그러면 2번 이상이니까 6의 약수가 2번 나와도 되고 3번 나와도 되고 4번 다 나와도 돼요. 그렇지? 그러면 6의 약수가 2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 4번 나올 확률을 이 문제의 경우에는 다 구하는 거야. 오케이? 전체 4번 시행 중에서 6의 약수의 눈이 2번, 3번, 4번 다 나와도 됩니다. 자, 2번 나올 확률.
4C2에 한 번 던져서 유계약수는 1, 2, 3, 6, 4개가 있으니까 3분의 2죠.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제곱. 이게 첫 번째 독립시행으로 두 번 나올 확률이지. 세 번 나올 확률도 4C3에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1의 1승. 네 번 다 나올 확률. 4C4에 3분의 2의 4승이겠지. 이것들을 다 더하는 게 우리가 구하기 위한 확률이다. 독립시행 확률. 그래서 뭐 81분의 24, 81분의 32, 마지막은 81분의 16이 되겠지. 얘네들의 총합이 전체 확률이다. 오케이. 자, 보자. 9번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A, B, C, D의 곱은 8이다. 그리고 A, B, C, D의 합은 10 이하다. 10보다 작다.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를 일단 자연수 A, B, C의 순서상은 찾아야 돼. 그치? 일단, 그러니까 숫자를 찾아야 돼. 숫자의 종류. 곱이 8이 되는 거는 일단 이거 먼저 하자. 자, 곱이 8이 될 수 있는 숫자 4개. 뭐 있냐? 1, 1, 1, 일단 8. 이거 쓸게. 일단 가만 봤을 때. 또 뭐 있냐? 1, 1, 2, 4도 있지. 또, 2, 3개. 이 3개도 있죠. 그거 생각해야 된다. 1, 2, 2, 2도 있지.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내 자연수의 합이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될 수가 없지. 그러면 될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제 1, 1, 2, 4이거나 1, 2, 2, 2, 이 3개. 이제 마지막은 뭐? 이거 배열해야 되죠. A, B, C, D의 순서쌍이니까 1, 1, 2, 4를 배열하거나 1, 2, 2, 2를 배열하는 거다. 이 배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래서 오케이? 1, 1, 2, 4는 같은 게 1, 1 두 개 있으니까 4팩을 2팩토리로 나누고 1, 2, 3개는 4팩을 3팩으로 나눠야 되겠죠. 오케이? 무엇도 생각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10번. 이것도 딱 전형적인 중목조합입니다. 그치? 자, 4부터 X, Y, Z, W가 각각 같을 수 있다. 어디까지? 12까지. 이걸 만족시키는 짝수 X, Y, Z, W.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숫자, 4부터 12까지 그냥 숫자가 아니고 짝수라는 거 생각해야 돼. 짝수다. 그럼 4부터 12까지의 짝수만 생각하면 당연히 4, 6, 8, 10, 12 5개가 있지. 그 5개의 짝수 중에서 X, Y, Z, W는 같을 수도 있으니까 다 같아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중복조합이지. 그죠? 5개의 짝수 중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몇 개? 4개 뽑는 거지. 그치? 뽑기만 하면 끝이다. 뽑으면 대소관계에 따라서 알아서 배열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짝수 5개 중에서 4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방법이다. OH4가 되겠죠. 오케이? 뽑기만 하면 대소관계에 따라서 X, Y, Z, W는 알아서 정해진다. 배열은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8C4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중복조합 문제입니다. 보세요. 중에 5개를 그냥 아무거나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나. 그럼 5의 4제곱은 근데 그거는 중복 순열이지. 근데 이게 우리가 X, Y, Z, W 숫자를 배열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안 해도 되지. 그럼 순열이 아니란 말이야. 만약에 배열을 해야 되면 순열이 맞았는 말대로 중복 순열. 근데 이건 배열이 필요 없지. 숫자가 정해지면 배열을 할 수 없다. 어차피 배열 못해. 자동으로 숫자가 순서가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중복조합이라고. 다음에 11번은
이거 다들 했니? 이거 덧셈으로 경우의 수, 기존 경로의 숫자들의 합으로 구하는 거지. 이거는 다들 했겠죠? 1번은 패스하고 12번으로 갈게요. 11번은 뭐 덧셈, 경로의 합으로 그냥 구하면 되고 12번 봅시다. 자, 조건이 있다. 상자 A에 빨간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다. 상자 A에는 빨간 공 3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었다. 상자 B는 비어있대. 상자 A에서 2개의 공을 꺼내서 빨간 공이 나오면 실행 1, 빨간 공이 나오지 않으면 실행 2를 한다. 그때 상자 B에 있는 빨간 공의 수가 1일 확률. 자, 자, 만약에 2개를 꺼냈는데, 2가지 나눠보자. 빨간 공이 나와서, 실행 1을 하는 경우. 두 번째, 빨간 공이 2개를 뽑았는데, 빨간 공이 아예 나오지 않아서 실행 2를 하는 경우. 크게 2가지가 있겠지. 그치? 2개 뽑았을 때 빨간 공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실행 1은 빨간 공이 나오면 그 나온 꺼낸 공을 그 상자 B에 그대로 넣는데, 그치? 그대로 넣는데, 그러면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상자 B에 들어있는 빨간 공의 개수가 1이 돼야 되죠. 한 개. 오케이? 그러면 뭔 말이냐? 실행 1을 내서 상자 B에 빨간 공 하나, 결국 검은 거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확률은 전체 8개 중에서 2개의 공을 뽑는데 빨간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씩 나와야 돼요. 3C1, 5C 분자가. 첫 번째, 이게 끝이다. 자, 실행 2가 문제예요. 실행 2는 빨간 공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3건의 공을 상자 B에 넣고 상자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더 꺼낸대. 자, 그러면 실행 2를 하려면 빨간 공이 안 나와야 되죠, 일단. 그치? 그러면 빨간 공이 나오지 않아야 돼. 일단 첫 시행에서 8C2분의 검은 거 2개. 자, 그 다음에 또 시행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치? 한 번 더 시행해서 그때 빨간 공 하나가 나오려면. 자, 봐라. 그러면 이 8개 공 중에서 2개 뽑았잖아. 그럼 공이 6개 남았지. 그 다음 시행은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6개 중에 남은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두 번째 시행에서 뭐가? 빨간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와야죠. 오케이? 최종적으로 빨간 공이 하나여야 되니까 그래서 6C2분의 빨간 공 3C1 그리고 앞부분 첫 번째 시행에서 검은 거 2개가 빠졌으니까 오케이? 30 남은 공으로 빨간 공 하나, 검은 거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두 번째 확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확률은 이 두 확률의 총합이 되는 거다.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실행 1을 해서 빨간 공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실행 2를 해서 빨간 공 하나가 남을 수도 있다. 이 두 확률의 합이 전체 확률이겠지. 이준이? 검은 거예요. 네? 아, 이거 실행 2에서? 네. 실행 2에서 뭐가 이상하니? 검은 거는 처음에 2개 뽑고 2개 뽑았어. 다시 뽑았을 때 둘 다 검은색이었어요. 둘 다 검은색이면 안 되냐고? 네. 그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실행 1가 빨간 공이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시행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니라고. 근데 그게 좀 헷갈리지. 딱 2번만 뽑아, 실행 2에서. 그것까지 계산했구나. 그 다음에 13번을 봅시다. 자,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나오는 횟수가 A1부터 A5라고 했을 때 이 5개의 수가 서로 다른 수로만 이루어질 확률.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보면 A1, 2, 3, 4, 5 5번 시행해서 주사위 눈이라 했을 때
이 어쨌든 5개의 숫자가 서로 다른 수가 5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수가 4개. 서로 다른 수가 5개가 아니고 4개. 그러면 이 5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수가 4종류만 나오려면 반드시 같은 숫자 2번이 필요하죠. 그러니 같은 숫자가 2번은 나와야 돼, 반드시.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1 나오고 2, 3, 4 이런 식으로 5개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는 2번은 숫자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숫자의 종류가 4개가 될 수 있지. 있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전체 경우의 수는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각각 번질 때마다 주사의 은이니까 6의 5제곱. 은이 6의 5제곱.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말한 대로 같은 숫자가 2번 나와야 돼요. 그치? 같은 숫자가 2번 나와야 된다. 그러면 같은 수가 2번. 나머지는 서로 다른 숫자. 그치? 나머지는 서로 다른 수 3개. 이 형태가 나와야겠지. 그러면 같은 숫자를 먼저 정하자고. 6시 1. 같은 숫자. 6개의 1, 2, 3, 4, 5, 6 중에서 무엇이 같을 것이냐. 6시 1. 오케이?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수. 서로 다른 수는 6시 1 제외하고 숫자, 나머지는 숫자가 달라야 되지. 오케이? 나머지 서로 다른 숫자. 5시 3. 오케이? 숫자를 먼저 정해준 거야. 그 다음에 아직 배열은 안 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순열이다.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1, 2, 3, 4가 A, 1, 2, 3, 4, 5에 몇 번째에 나올지 순열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마지막은 같은 것이 순열이겠지. 그렇죠? 같은 거 2개 있다. 전체 5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숫자 정했고 배열까지 끝나는 거겠지. 그렇지요? 그래서 뽑는 것도 필요하고 배열도 필요한 문제는 반드시 먼저 뽑아라. 뽑기를 먼저 하고 숫자를 먼저 정해주고 숫자를 뽑고 나서 배열은 마지막에 해라. 한꺼번에 알려지 말고. 네. 그래서 결론.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는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6의 5제곱. 분자는 6시 1, 5시 3에 2팩분의 5팩. 순열까지. 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자. 어떻게 하냐. 14번 볼게요. 배반 사건, 공립이냐, 정품이냐, 판단.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수의 합이 12 이상인 사건을 해요. 합이 10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눈의 수의 곱의 약수가 3개인 사건. 사건 B는 곱의 약수가 3. 곱의 약수의 개수가 3. 인 사건. 사건 C는 두 눈의 수의 곱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사건. 각각이에요.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사건 A, B, C를 주사의 눈의 순서상으로 골라보자. 그렇지? 자, 그러면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는 당연히 4, 6, 5, 5, 6, 4 다 골라볼게. 그 다음에 5, 6이 있을 거고 6, 5까지. 그 다음에 6, 6까지.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사의 눈의 순서상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곱의 약수가 3개이려면 곱의 약수가 3개.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반드시 두 수의 곱은 뭐가 돼야 되니? 제곱수가 돼야 되지. 그렇지?
숫자의 곱이 제곱수가 되어야지 약수의 개수가 3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제곱수가 되는 경우 사건 B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제곱수 1, 1. 여기다 1은 아니지. 1제곱. 1, 4, 2, 2, 4, 1. 이해되니? 그리고 또 제곱수가 될 수 있는 거. 3의 제곱. 3, 3. 그 다음에 5까지 있습니다. 5의 제곱까지. 이게 사건 B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곱수. 수의 곱이 제곱수. 그 다음에 사건 C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사건. 약수의 개수가 홀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수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주사위의 눈의 곱이 또 제곱수가 되는 거. 이건 1, 1 포함이다. 그렇지? 약수의 곱이 1이 돼도 그 약수의 개수 홀수는 맞지. 그래서 제곱수 1, 1, 1, 4 위에 쓴 거 다 포함해서 2, 4, 1 쓰고 그 다음에 3, 3, 4, 4, 4 쓰자. 3, 3도 되고 이것도 4, 4 된다. 그렇죠? 4, 4 되고 제곱 쓰면 다 된다고. 5도 되고 6, 6도 되겠지. 얘네들이 사건 C라고. 오케이? 그래서 사건 A, B, C가 될 수 있는 수소쌍을 가구했다. 이제 판단해보자.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냐? 배반의 정의가 뭐였더라? 배반. 교사건이 없어야지. 그치? 그래서 기억에서 말하는 문제에서 A 교 B가 공사건이냐? A 교 B가 공사건 맞냐? 맞죠? 아니, 맞나? 잠깐만. 교사건이 없나? 5가 있었어. 응? 5가 있나? 5 있구나. 5가 공통 요소가 있죠. 즉 5. 그래서 A 교 B는 공사건 아니다. 그러니까 배반이 아니죠. 그 다음에 A와 C는 서로 독립이냐? 자, 우리가 독립이냐 종속이냐 판단할 때 독립. A와 C가 독립이려면 A 교 C가 PA 곱하기 PC가 되는지만 보면 돼요. 오케이? A와 C가 독립인지 보려면 교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에 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로만 판단하는 거야. 교사건이 있어도 돼. 오케이? A 교 C가 있어도 그건 독립이 될 수 있다. 확률로 봐야 돼. A 교 C는 뭐냐? A 교 C는 A와 C의 교사건은 4, 6 없고 5, 5, 5. 그 다음에 6, 6이 있지. 아니? 두 개 있단 말이야. 따라서 교사건의 확률은 36분의 2라고 보면 되고. 근데 그게 PA, PC가 되는지 보자. 36분의 A 사건은 2, 4, 6, 6개 있으니까 36분의 6 곱하기 36분의 C, C는 2, 4, 6에 8, 8개 있지.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만 보면 돼. 등식이 성립하면 독립이야.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이야. 오케이? 그래서 보다시피 18분의 1이 6분의 1 곱하기 4로 하면 9분의 2지. 그러면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지. 그러니까 틀렸다고. 등식이 성립하지 않지. 그러면 종속이라고. 마지막 BC는 서로 동시업이냐? 그러면 BC도 보자. B교 C와 PB 곱하기 PC로 보자고. B와 C의 교사건은 BC의 교사건은 이거 그대로 5개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BC의 교사건은 36분의 5고 PB, PC가 되는지 보자. PB는 36분의 5 곱하기 36분의 PC는 하나, 둘, 셋, 넷, 8개. 요게 PAC가 등식이 성립하는지 보면 되겠지. 당연히 등식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종속이지. 보세요. 오케이? P 비교 C가 PB 곱하기 PC가 되지 않으니까 독립이 아니고 종속이라고. 오케이? 자, 15번. 그림과 같은 6등분한 원판에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세 번 쏠 때 6의 약수가 적힌 영역을 홀수 보완소로 확률. 그러면 6의 약수가 적힌 영역에 맞을 확률이 뭐냐? 3분의 2지. 그렇죠?
근데 세 번 쏘아서 유계약수의 홀수번 쏜단 말은 이것도 독립식이야. 유계약수가 한 번 또는 유계약수가 세 번 나올 확률 이라고 보면 되지. 유계약수가 홀수번 맞아야되니까. 그러면 유계약수가 한 번 나올 확률, 한 번 쏠 확률 3C1의 3분의 2의 1승 3분의 1의 제곱이죠. 세 번 쏘아서 유계약수 한 번 맞는단 말은 나머지 두 번은 유계약수가 아닌 눈에 맞아야지. 오케이? 세 번 다 3C3의 3분의 2의 3승이 되겠지. 7번 각 자릿수가 모두 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네 자리 자연수일수. 이건 쉽다. 그치? 이거 쉬워요. 알고 보면. 네 자리 숫자인데 각 자리 숫자가 홀수로만 구성된대. 그리고 숫자가 다 달라야 된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중복순열이라고. 그치? 13579 13579 5파이 하겠지. 17번은 했니? 이항분포.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를 때 평균은 np고 분산은 npq였지. 요거 이용하는 거다. 그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3x의 평균이 18이면 당연히 3 전체의 x 평균이 18이므로 x의 평균은 6이라는 거 주어진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가 문제야. 자, 3 전체 x제곱의 평균이 120이면 이것도 바꿀게. 3 x제곱의 평균이 120이다.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이 40이라고 주어진 거지.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으로부터 뭘 할 수 있니? 분산을 할 수 있지. 분산의 정의가 원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지만 분산은 다른 식으로 쓰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것도 분산 맞았죠. 재평형제. 오케이? 그래서 제곱의 평균과 평균값이 주었으니까 여기서는 분산을 할 수 있다. 4예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진 거다. 그래서 결론 NP 평균값이 6이고 NPQ 분산값이 4라고. 여기서 N도 알 수 있겠지. 자, 18번 추정. 어제 한 추정. 자, 판매하는 무게의 평균은 M, 표준 편차는 10자리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버거의 무게래. N개를 추출해서 표본 평균으로부터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했대요. 그럼 여기서 신뢰 구간, 모 평균이 A여서 B 사이일 때 이게 95% 신뢰도다. 그러면 B 빼기 A가 뭐냐? 신뢰 구간의 길이지 이게. B 빼기 A가 신뢰 구간의 길이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떤 형태였더라? 2 곱하기 1.96에 추출하는 개수가 n개지.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주어졌다. 10으로. 공식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야. B 빼기 A가 신뢰 구간의 길이를 말하고 있는 거다. 추정을 했을 때. 이 값이 40, 이게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15b-a가 42 이하. 15 곱하기, 그 다음은 그냥 계산이에요. 루트 2에 20 곱하기 1.96이 42 이하가 되도록 하는 최소 n 값을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계산. 있어요. 마지막 계산이고, 어렵지 않다. 18번은. 추정 공식. 신뢰 구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만 공식만 알면 된다고. 추정은 특히나. 오케이.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자, 주어진 이산확률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다. x가 0, 1, 2,
3까지 있고 확률도 주어졌다.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꼴일 때 여기서 표본평균, n개 추출한 표본평균의 분산이 4분의 1이다. 대체 이거 어떻게 구하란 말이냐? 몇 개 추출하는지 안 줘줬지. 하지만 모집단의 분산을 알 수 있죠. 모분산. 왜? 모집단의 분포가 주어졌으니까. 모집단의 분산을 먼저 구하자고. 자, 모집단의 평균은 8분의 1 곱하기 3, 2 곱하기 3, 3 곱하기 1. 니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 8분의 10이다. 곧 2분의 3이 모평균이다. 모분산도 구하자. 모집단의 분산. 자, 분산은 제표평균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제곱의 평균은 8분의 0은 의미 없으니까 0은 무시하고 1의 제곱 곱하기 3, 2의 제곱 곱하기 3, 3의 제곱 곱하기 1이니까 9.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빼기 평균의 제곱 해주자고. 2분의 3의 제곱. 그러면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분산이 나오지. 15에 8분의 24니까 3 빼기 4분의 9. 4분의 3이 모집단의 분산이다. 여기서 n개 추출했을 때 표본평균의 분산. 그러면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평균의 분산은 표본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더라? 추출하는 개수로 나눠준 값이지. n분의 시그마 제곱. 표본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n분의 모집단의 분산 4분의 3인데 그 값이 4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추출하는 개수 n 값은 보다시피 3이 되었죠. 자, 마지막 20번. 여덟 개의 문자, 룩북, LOOK에 BOK가 있을 때, 이 자석을 1렬로 배열하는데, 5가 적힌 4개의 자석이 처음부터 연속해서 나온대.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순열이다. 전체 경우의 수는 8개의 문자인데, 8개의 문자에서 같은 문자가 O 4개, K 2개 있죠. 그러니까 8팩을 같은 것의 개수 4팩과 2팩으로 나눠준 게 전체 배열이야. 그 중에서 O 4개가, 최초 O 4개가 연속해서 처음부터 나온대. 그 말은 O 4개는 일단 무조건 앞에 4개 연속해야 된단 말이야. 처음부터. 오케이? 앞에 4개는 연속하고,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하냐? LK, BK. 얘가 배열되면 되지. 있습니까? 따라서 확률은 전체 8팩 나누기 4팩, 2팩 경우의 수분의 5. 얘는 고정이다. 얘가 바뀌진 않고 얘만 바뀌면 되겠지. 따라서 4팩 나누기 2팩이 분자겠죠. 마지막으로 계산이고 그래서 빠르게 한번 전체 해봤는데, 그리고 오늘 시험 보고 해설지도 따로 일단 줄게. 복습 한번 해봐. 이거 볼지. 오케이, 그래서 특강이 다 끝났습니다. 한 2주 동안 고생했고, 복습해라, 한 번은. 그래야 좀 남는다.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남아야 되지 않겠냐. 한번 싹 복습해라.